제가 이만갑이랑 모란봉 클럽을 봤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바로 보기는 봤지만 그때까지는 이 몸속에 빨갱이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경멸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 뭐지? 내가 나서 자란 고향에 저기서 태어나서 왜 한국에까지 와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대냐는 생각에 경멸까지 했어요? 너무 솔직히 저는 언니가 그 모란봉 클럽에 나올 때는 모란봉 클럽이나 이만갑 같은 이런 탈북민들의 프로그램은 꾸준히 쭉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해요. 네. 북한 사람들이 이런 세뇌를 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그렇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아무튼 윤서 씨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브로커를 이자참 찾아서 네.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왔어요? 쿤밍을 걸쳐서 태국까지 혼자 왔어요. 혼자 출발했어요? 그쵸? 네. 돈 다 챙겨가지고 막 만약에 사태를 대비를 해서 이제 자살하고 싶은 그 용도의 무기까지 다 챙겨가지고 왜냐면 북한으로 가면 저 혼자라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가족들까지 다 엮을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잡힌다 하면 그냥 나 하나로 깔끔하게 끝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혼자 왔는데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았죠. 태국까지 무사히 왔는데 경찰서를 찾아가야 되는데 옥수수 밭에다가 그 빌려주는 아줌마한테다가 115원 주고서 나 경찰서에 데려가달라니까 학교에 데려다 준 거예요. 아이고야. 북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도 TV에서 봤어요. 그럼 무조건 경찰서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네. 이거예요. 이걸 그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경찰서에 데려다 준다 해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폴리스만 알고 갔어도.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학교 운동장에 딱 가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제발 저 경찰서에 내려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30분 시간이 지났나? 경찰 옷 입은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막 오더라고요. 멋있게 생긴 아저씨가. 그래 막 세웠어요. 아저씨 저 북한 사람인데요. 저 경찰서 좀 데려다 줘.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영어 반 중국말 반 북한말 반 이렇게 섞어서 막 했어요. 일단은 그분이 경찰서를 태우고 갔어요. 오토바이 뒤에 태워서. 그래 갔더니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을 가고 싶어 왔다니까 뭐 알아듣는 거예요. 그 짐 소지품 검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그 소지품 보면 한국 사람이 여행 온 소지품이에요. 그 한참만 옥신각신 하다가 그 뒤쪽에 있는 분이 한국말 아시더라고요. 북한 분이세요? 한국 가고 싶으세요? 아이고야. 그렇다고 하니까 그제서나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짐을 봐도 계속 수상해해요. 제가 일부러 올 때 다 브랜드로 차비를 했어요. 옷을 더 신경을 써서 가져왔어요. 만약에라도 잡히게 되면 나는 한국 관광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좀 치려고. 최대한 한국 사람 스타일로. 네. 그리고 변장하고 일단은 태국까지 무사히 왔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본인만 한국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어딘가 모르게 그렇죠. 본인만 모르게. 왜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냥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웃기자고 하는 얘기인데 탈북민들이 금방 하나씩 딱 나와가지고 나름 이렇게 딱 꾸며 있고 차려 입고 막 화장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너무 촌스럽죠. 그렇죠. 자기는 뭔가 진짜 희양찬란하게 뭔가 입어. 근데 티가 나. 어딘가 모르게는 티가 나요. 그렇죠. 이 때를 보는데 저도 한 몇 년 걸리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6년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들하고 많이 보냈으니까 그렇지. 생각이라던가 스타일이라던가 약간 프리해지긴 했어요. 일단 제가 떠나서 한국 국정까지 오는 시간이 2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국정원에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국정원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게 봐줬어요. 매너가 있다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그렇죠. 저 북한에서 성격하고 중국에 와서 6년 살면서 한국 분들하고 어울렸던 성격이 360도로 변했어요. 바뀌죠. 제 친구들 보게 되면
옛날에 너 맞아? 이렇게 해요. 네. 저는 그거 가장 인상 깊었던 거가 과일을 쓸 일이 있었어요. 아. 근데 쉽게 생각하면 과일을 제가 쓰고 그분이 돌려달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분들은 그 과일 날이 상대방을 맞아, 향해서 맞아. 주게 하나 보통 봐요. 그러죠. 네. 근데 저는 날을 제가 잡고 그치. 손잡이가 그분한테 그게 가게 맞아요. 줬어요. 네, 그렇게 줘야죠. 이분이 그건 너무 놀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없지, 그렇게 주는 사람. 이렇게 놀라할 정도 일이냐. 윤서 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정말 매너가 좋은 편이라고. 과일 끝이 네. 상대방한테 주는 게 북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주는데 네.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로 주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칼이라던가 가위라던가 뭐 그치. 찔리는 물건들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거 보통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몇 년간에. 이게 작은 거 정말 별치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어찌 이렇게 주면 남을 상대를 해치는 그런 의미로도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 칼을 달라는데 이렇게 주니까 칼 끝이 어떻게 세상에 내 쪽으로 주냐고. 진짜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거꾸로 주는구나. 네. 이걸 알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거기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국정원에서 이제 평가 점수 같은 거 넘어오더라고요. 하나원으로. 근데 저희 기수에서는 그때 제가 제일 높게 받았어요. 하나원에서는 또 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하나원에서는 저는 솔직히 좀 모범 학생으로 살았어요. 제일 모범이죠. 학습 시간은 무조건 빼먹지 않고 10분 전에 가서 앉아 있는다. 그리고 빠짐없이 참가한다. 그리고 또 학습 끝나고 나면 이제 과외 시간에는 제가 못했던 일들을 또 하고 정말 정해진 생활만 해서 진짜 모범 학생이었어요. 소리 한 번은 안 냈어요. 네. 진짜 한국 분들하고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온 그런 게 있네요. 배운 게 있네요. 조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쵸. 네. 조금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많이 배웠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꼭 나와서 사용해야 될 그 외래어 언어 그거랑 이제 매너 교육 같은 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해줬네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요 매너 교육은 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이 드네. 우리 사람들은 약간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맞아요.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다른 약속이 또 잡혔다. 그 길을 가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약속을 그냥 펑크내는 경우도 있고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오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전혀 미안하다거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는 것 그게 같아요. 우리 남북한이 무슨 차이냐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네. 라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고 북한에서는 시간이 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죠. 절대로. 그렇죠. 이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스케줄을 일정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다다닥 하잖아요. 맞죠.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일주일이면 그치. 일주일 시간표를 딱 짜서 그치.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건데 북한에는 그게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 자체에 개념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해야지.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고. 네. 그래서 그거랑 맞아. 네. 매너 교육이 좀 가장 필요할 것 맞아요. 같다고 해요. 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 놀랐던 거, 또 충격받은 거 있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한국에 왔다는 자체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살던 주변은 다 한국 마트, 한국 사람, 한국 회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한국 문화라던가 물건이라던가 이거에는 별로 이렇게 거리감이 없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거. 네, 그치. 저는 제가 살던 데서 살 때는 동네 외에는 벗어나본 적이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네, 고속도로를 타볼 일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물론은 갈 수는 있지만 그게 가면 또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여기 와서 고속도로를 타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휴게소 막 구운 감자도 먹어볼 수 있고 막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로망이었던 거예요. 구운 감자. 네. 역시 감자고장에서 살다 와가지고. 맞아요. 전 너무 지금도 역시나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자유롭게 가슴 펴고 어디론가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고 벅차는 일이죠. 그렇죠. 네.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이거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한국 회사가 아닌 한국에서 한국 회사야. 그렇죠. 한국에 와서 회사야. 맞아요. 네. 로망이죠. 그치. 네. 일단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북한 이력을 여기 와서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이력서 인정을 만약에 해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거짓말 이력을 다 쓸 수 그렇죠. 네. 있잖아요. 뭐 종합대학은 못 가겠어요. 그렇죠. 네. 두 번, 저는 그럼 종합대학 몇 번을 갔다 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데 이력서를 쓰려고 보니까 원래도 뭐 이력이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쓰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왔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치. 집도 받았고 여권도 가질 수가 그렇지. 있고 신분을 가지고 너무 많이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컴퓨터 학원, 회계 학원 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일단 주야간을 가리지 않았어요. 네, 너무 많이 다녔어요. 점심시간은 막 지하철에서 막 김밥 싸 먹으면서. 아이고, 진짜로? 네, 그때는 지하철에서 김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좀 민망한 이야기는 하지만 지하철에서 김밥 먹는 게 뭐가 민망해요? 저는 잘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전 학원에서 이제 오후 학원으로 가려면 지하철 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어간의 시간이 그죠.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길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학원 다니고 2021년이 돼서 면접 보고 이틀 만에 바로 취직이 돼버렸어요. 네. 이력서를 쓰는 게 제일 저희 때는 정말 난이었어요. 그렇죠. 어렵죠. 학력, 네. 경력 이거를 뭘 넣어야 되나.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그냥 온몸으로 이력서를 쓰려면 정말 백지장이에요. 맞아, 아무것도 백지장이죠. 없어요. 성별 뭐 난 것 그냥 생활로를 쓰면 끝이에요. 근데 한 7개월이라는 기간이 그 이력서를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거가 일단은 7 진짜로? 4개. 잠시만요. 5개예요. 허허. 네. 어떤 자격증을 일단은 받았어요? 컴퓨터에 관한 자격증은 다 땄어요. 네, 그리고 이제 회계 자격증을 다 땄어요. 아유, 회계 자격증 따기 힘든데. 약간 힘들긴 한데 땄어요. 일단 그때 1, 2급 다 따고 그때 세무 아이고. 공부를 하면서 취직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하니까 조금 일단 실전이 필요한 이력이잖아요. 그치, 그렇지.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회사 생활 조금 했던 이력도 같이 포함이 돼서 네, 그래서 회사 취직을 했는데 중국에 와서 한국으로 오는 시간까지 그 힘들었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었구나, 적응이. 이게 사람하고 사람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회사는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에 이제 또 교류라는 것도 있고 이 북한 사회하고 남한 사회가 너무나도 다른 시대고 또 우리 직장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달라요. 다르죠. 네, 다르죠. 북한은 무조건 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해. 싫어도 가야 되는 그치. 상황이지만 여기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요 직장을 들어가야만 그치. 돼. 이 상황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살던 저로서는 이게 상사를 대하는 태도라던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대하는 이 태도, 시선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이 혼도 났지만 또 많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은 제가 한 2년 차가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는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3개월 버티기 어렵고 거기서 6개월, 그쵸. 1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데 와서 이렇게 막 의리의리한 빌딩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 막 이런 상상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원증도 또 받잖아요. 남들은 그 사원증을 다 책상 위에다 넣고 퇴근하는데 저는 그 사원증 메고 퇴근했어요.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그 사원증을 받아서 온 동네방네 다 자랑을 했어요. 아는 분들한테 저 회사 취직했어요. 뭐 사원증 받았어요. 막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다 칭찬을 하죠. 그런데 3개월이 이제 거의 갈 때쯤에는 모르는 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치.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 대하는 영어랑 회사에 들어가서 쓰는 영어 또 다르죠. 달라요. 전문 용어로 쓰는데. 너무 어렵고 이게 저는 또 고객을 상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국의 고객들을 다 전화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별 사람들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동도 생겨서 전화 받는 중에 북한 사람이세요? 이런 전화도 받아본 적 있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지사를 중국에다 뒀어요? 조선족 분 고용해서 사용한 말투 때문에. 네, 말투 때문에 조선족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는 아, 네, 저는 조선족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이러면서 네. 또 어이없는 거짓말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 네, 북한 사람이 한국의 회사에서 취직한다고 많이 놀라셨죠? 언니 개그맨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저도 많이 놀랬답니다. 내가 한국 와서 한국 회사 취직한 게. 너무 놀라실 만한 일이죠. 그렇죠. 이게 약간 그 어투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이제 전화 받는 어투는 또 달라야 돼요.